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CFD라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이제 코로너리 이미징과 이제 타비 같은 이런 우리 심혈관 중재 시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미가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CFD라는 것은 이제 듣기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전산 유체 역학을 말하고요.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써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체의 유동을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는 기법이고, 이를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학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제 자동화된 계산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른 산업에서도 이제 자동차, 비행기 같은 데서 이제 유체 역학이나 이런 플루이드 아니면 이제 이런 에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유동을 이런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심장에서도 이제 스트럭처럴 디지즈뿐만 아니라 코로나리 쪽에서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CFD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엔도셀리알 쉐어 스트레스라고 아까 1세션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쉐어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데도 쓰이고 있는데, 이런 쉐어 스트레스는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양상에서 이렇게 이제 로우 엔도셀리얼 쉐어 스트레스가 이제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하이 쉐어 스트레스가 딕션하는 툴로서 사용이 되는 개념이고, 또한 이제 전사유체 역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 중에는 이제 non invasive FFR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FFR을 해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 툴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CFD를 전통적인 CFD를 온전하게 이제 적용한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아주 간단한 CFD만 적용을 한 그런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CFD를 하는 스텝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혈류의 유동을 푸는 것인데, 이제 나비의 스트로크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난제 같은 이런 수식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이제 물체를 아주 수백만 개의 이런 작은 박스나 이런 셀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런 셀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계산해내는 방법이고, 거기에 이제 물리학적인 힘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TFFR 같은 경우가 이런 CFD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려면 혈관의 지오메트리를 정확하게 따야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인렛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뭐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혈류의 이제 프레셔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플로우가 흐르려면 이 끄트머리에 있는 마이크로 채널들의 이제 레지스턴스 같은 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을 해내서 각 분지별로 이제 얼마간의 양이 흐르냐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는 이런 복잡한 작용에 아울렛 컨디션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혈류를 실제로 흘리면서 나베스트로 이퀘이션으로 여기에 뭐 압력 변화라든가 이제 플로우 벨로시티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CTFFR도 이제 아주 획기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비팅 하트가 적용이 된 게 아니고요. 리지드한 모델일 뿐이고, 이제 루멘만을 따서 이제 적용을 한 모델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 심플리파이드 된 이제 CFD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이런 QFR이라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엔지오그램에서 따은 이 3D 혈관에다가 이렇게 CFD를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FFR 값을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페이버 3 차이나가 발표가 됐는데,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I에 대비해서 QFR 가이디드 PCI가 1년간 메이스 리덕션을 거의 35% 가까이를 가져와서 란셋에 실리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MI와 이스케미아 드리븐 리바스큘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좀 드라이빙 포스가 작용이 되는데요. 요 QFR의 이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이퍼레미아, 우리가 아데노신을 이용한 하이퍼레미 컨디션을 이제 실제로 실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픽스드 벨로시티를 가지고 일단은 하이퍼레믹 플로우 벨로시티를 이제 유추하는 이런 포뮬라를 적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스테노시스 리전의 플로우가 흐를 때에 이런 프릭션 로스에 의한 비스코시티에 의한
프릭션 로스를 계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이 스테노시스를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스페셜 플로우 레지스턴스에 대한 요 개수를 또 넣어서 프레셔 드롭을 계산을 하는 이런 수학적인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이런 이제 서브 세그먼트로 이제 메쉬 포메이션을 시켜서 여기를 6mm 서브 세그먼트마다 프레셔 드롭을 계산을 해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 PA에서 PD를 적분합값을 빼고 그걸 다시 PA로 나눈 이 FFR이랑 똑같은 형태의 공식을 도출해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플루이드까지 흘리진 않지만 이제 간단한 포뮬라로 이제 계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QFR은 FFR에 대비해서 어큐러시를 보면 거의 92%가 넘을 정도로 정확한 값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간단한 CFD인 QFR이 정확한 값을 보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CFD를 계산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뭐 레지스턴스, 비스코시티, 뭐 리전 랭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봤자 이제 미니멀 루멘 다이아미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서 이 MLD만 잘 적용을 하더라도 이 프레셔 드롭을 잘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게 그럼 최선으로 오히려 상호작용의 웨이트를 적게 주더라도 아웃컴을 끌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제출을 했고 한 1077개 정도 리전을 블라인드로 이제 FFR과 비교해서 보았는데 R값도 한 0.93 정도 되었고요. 엔자이나 그룹에서는 어큐러시가 95%, MI 그룹에서는 한 92% 정도의 아주 훌륭한 값을 얻어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QFR을 모든 환자한테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툴로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FFR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존에 있는 이제 0.75에서 85 정도에 있는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일수록 0.8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0.80 전이냐 후냐를 결정하는 게 다이아그노스 어큐러시라는 이 통계인데 이 환자들만 모아서 보면은 어큐러시가 정밀하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컨디션에 있는 AMI 컨디션에서 FFR 존이 보더라인인 환자에서는 거의 어큐러시가 83%까지 정도로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또한 이제 리전의 이제 컴플렉시티 정도, 탄뎀 리전 같은 경우에서는 또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QFR이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시키고 프레임 카운팅을 통한 벨로시티를 측정을 해서 요 QFR 포뮬라를 적용해서 뽑아내는 값인데 이런 뭐 예를 들자면 AMI 컨디션에 보더라인 FFR 존에 있는 리전이고 탄뎀 리전이고 플로우 벨로시티가 저명하게 리미테이션이 있는 환자고 뭐 이런 경우에는 미스매치가 될 수 있는 이런 팩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심플 리전에 적용하기엔 괜찮지만 이런 환자들일 경우에는 트루 FFR 값을 해야 이제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버 3 차이나가 중요한 임상적 아웃컴을 뽑아냈지만 요건 이제 엔지오그래피 가이딩과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이드라인 레커멘데이션과는 맞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그레이 존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실제 FFR을 또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커밍 트라이얼이 있는데 유로피안 재팬 페이버 3가 이제 FFR 가이딩과 비교해서 non-inferiority를 임상적으로 입증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에비던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리미테이션은 보면은 익스클루전이거든요. 이 스터디의 맹점은 보면 처음에 인롤될 때부터 이미 한 20% 환자는 익스클루드 하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보면 한 10% 정도는 익스클루드를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컴플렉스 리전들, 우리가 시비어 톨처스티에 오버랩 되는 언더필링이 되는 경우는 모두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이부스, FFR 이런 거는 모든 환자에 적용을 하지만 모든 환자에 적용할 수가 없고 이미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요한 리미테이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데요. 이게 리프로듀서빌리티를 인터옵저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요게 이제 센터별로 뭐 거의 R값이 0.4, 뭐 0.93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옵저버 디펜던트한 팩터가 있고 엔지오그래픽 퀄리티가 낮을수록 그리고 시비어리티가 높을수록 이런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미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이 플로우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실제 사용자로서 QFR을 해봤을 때 여기서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건 이니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지날 때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디스탈 리전 관심 영역을 갈 때 프레임을 체크를 해서 그 프레임을 몇 프레임인지를 세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애매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좀 애매하게 재고 있고 플로우 벨로시티가 빠를 경우에는 거의 한두 컷이면 여기 해당이 돼서 좀 부정확하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포뮬라에 보면 우리가 이런 픽스드 벨로시티를 가지고 하이퍼레미아 컨디션을 유출을 하고 그걸로 또 계산을 해서 프레셔 드롭을 계산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 픽스드 벨로시티 자체가 틀려버리면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지오메트리 팩터가 더 큰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이제 정확한 벨로시티를 구해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이제 스트렝스를 저희는 보완을 하고자 이제 AI를 이용한 이 오토매틱 프레임 카운팅 기법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LK사랑 해서 이제 관상동맥 쪽, 말초동맥 쪽 학습 영상을 하는 이런 특허를 저희가 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팅 아트에서의 이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은 QFR에서는 두 개의 이제 뷰를 가지고 뽑아냈지만 저희는 이제 무브먼트를 팔로잉하면서 트랙션을 해서 뽑아내는 기법을 쓰고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이제 보관 학습 영상 학습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30프레임으로 옛날에 찍다가 퍼세크로 거의 한 7.5 프레임 퍼세크 정도로도 이제 줄여서 찍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서브 말초동맥 영상을 저희가 이제 프레딕션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삽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가 점점 적게 찍고 있는 거에서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보는 모델로 우리가 벨로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터레스팅 리전에 대한 플로우의 진입 속도, 뭐 빠지는 속도 이런 것들을 콘트라스트 인텐시티 변화로서 이제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 모델을 통한 자동화된 계측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요약하자면 무빙 아트에서 3D 심장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잘 뽑아내서 보다 정확한 혈류 속도를 넣고 이제 엔지오 FFR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레셔 드롭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 피저빌리티, 어큐러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올라갈 것이고 이제 타임 세이빙도 되고 콘트라스트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펄세이션 하는 거 그리고 뭐 지오메트리, 레지스턴스, 비스코시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이제 자동화된 모델을 만드는 게 좀 더 목표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플로우를 실제로 흘리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이런 콤플렉스한 CFD를 이용한 엔지오 FFR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CFD의 롤은 이런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이제 피스툴라하고 포스타바에서 했던 모델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이제 케이스 리포트로 발표가 되었던 논문인데 코로나리 아터리 피스툴라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도플러웨어로 각각의 플로우도 계산을 좀 하고 CFD로 3D 모델 생성해가지고 이제 플로우를 흘려봤는데 피스툴라로 가는 플로우는 코로나리로 가는 플로우와 다르게 이제 다이어스톨릭 도미넌트가 아니라 시스톨릭 도미넌트하다는 것도 좀 발견을 하고 피스툴라로 흐르는 양이 이렇게 오히려 LAD로 가는 것보다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에 따른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좀 규명을 했는데요. 플로우 자체는 토탈 플로우가 피스툴라가 생기면 늘어나지만 이제 피스툴라로 빠지는 양이 많으면 이제 LAD로 가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것은 이제 뒤에 달려 있는 레지스턴스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스툴라가 존재할 땐 다이아미터가 줄어들어 있고 플로우도 양도 적지만 이걸 이제 해결해주고 나서 서저리로 저희가 해결해줬더니 다이아미터도 늘고 플로우도 느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도 규명을 하고
쉐어 스트레스나 이제 오실레터리 쉐어 인덱스를 통해서 퓨처 럽처가 가능한 이런 스럼보스 생성이 가능한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비 모델인데요. 여기 타비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타비하고 나서 생긴 리플렛 스럼보시스입니다. 이런 혈전들이 생겨서 좀 더 센 약을 써야 이제 녹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요 혈전이 3개월 이내에 생기고 나면 파이브로시스와 이런 스럼보시스로 인해서 무브먼트가 떨어지고, 요게 이제는 한 65세에서도 타비를 할 수 있으니까 3, 40년 쓴다고 나면 밸브가 디터리오레이션 되는 것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네오사이너스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이제 리플렛 부위에 이제 스럼부스가 생기는 것으로 CT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요 원인이 이제 아마도 이런 원래 지오메트리컬하게 가지고 있는 볼텍스가 새로운 탑이 밸브가 삽입되면서 소실이 되면서 여기가 플로우의 정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이런 보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피엔스리 뭐 이런 밸브, 이제 인트락 애뉼라 쪽에 좀 더 이제 위치된 밸브가 좀 더 잘 생기고, 뭐 이제 익스펜저 많이 할수록 잘 생기고, 코어 밸브도 임플란트 뎁스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3D 모델로 규명을 했는데요. CT로 모델을 만들어서 CFD를 적용을 시켜서 요건 시스톨릭 페이지에서 요 볼텍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왜 환자 스페시픽한 모델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환자 모델을 뽑지 않으면 이런 플로우 방향에 따라서도 이런 이 CFD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의 특징적인 것을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타바에서는 이런 3D를 뽑으면 리플렛도 전혀 안 보이고 이런 아티팩트들이 너무 많아서 위치들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워버린 다음에 새로 이제 같은 밸브와 리플렛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퀄리티를 뽑아냈고, 이런 앵글을 똑같이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각각 이런 리전마다의 이제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아스톨 때 정체가 많을 거니까 그때 양상을 보면 이 입자의 벨로시티가 8할수록 이제 적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네오사이너스의 이제 속도가 적은 이런 입자들이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리지드 모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이라는 이런 계산법을 또 이용해서 요 모션에 따른 이런 스트레스도 계산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네오나스 사이너스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밸브별로,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떤 팩터가 이 스럼보시스를 더 잘 익힐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CFD라는 게 이제 언노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우리가 심장에서 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FFR, QFR 이런 것들은 트리트먼트 디시전 메이킹 툴로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환자 스페시픽한 모델을 직접 뽑아내서 쓰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유저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루틴 프랙티스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